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저 자바스크립트 한 걸음에서 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실행 컨텍스트랑 클로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번에 실행 컨텍스트랑 클로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PPT를 준비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원리에는 실행 컨텍스트라는 게 깔려 있는데, 이 실행 컨텍스트라는 게 이렇게 이 PPT로 보시면 이 구조가 엄청 방대하고 이 실제로도 엄청 복잡한데, 저희들이 이 여기 있는 걸 다 알 필요는 없고, 이 빨간 네모가 쳐져 있는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여기만, 이쪽 부분만 주의해서 보면 이제 나는 실행 컨텍스트를 이제 좀 알 것 같다,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조금 얕게 알아볼 건데, 이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이 구성 요소가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랑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가 있는데, 이게 계속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걸 보면은 이 실행 컨텍스트는 따로 저희가 실행 컨텍스트 스택이라고 부르는 콜 스택에 하나씩 쌓여서 동작이 하는데, 잠시만. 이렇게 저희가 실제 자바스크립트를 보면 이렇게 스택에 실행 컨텍스트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위에서부터 팝되면서 이제 동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이 현재 컨텍스트, 그러니까 지금 스코프에 들어있는 변수들이나 함수 같은 그런 식별자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인데, 그런 식별자의 바인딩 정보를 기록한다면 이 바인딩이 이제 그 변수나 함수의 이름이랑 이제 저희 실제 타입, 뭐 그런 숫자나 스트링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바인딩해서 저장한다고 하는데, 그래서 이 디클레티브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랑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, 여기서 이 디클레어리티브는 이제 선언형이라고 하는데, 이게 선언형 환경 레코드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보시면 ES6라고 자바스크립트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데, 이 EX6에서 이제 전역 변수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렛이랑 콘스트라는 키워드가 새로 도입됐는데, 이 렛이랑 콘스트 키워드가 이 선언형 환경 레코드에 들어가고, 그냥 기존에 존재했던 변수들이나 함수들은 전부 다 이 오브젝트, 이 객체 환경 레코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실제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간단한 구조인데, 처음 이 글로벌이 저희 C나 C++에서 하는 그런 전역 코드 공간이고, 여기 전역 코드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메인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메인문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가 쌓이고, 이 메인문에서 이제 다시 새로 함수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새 함수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가 이렇게 차곡차곡 누적되어 쌓이는 구조인데, 여기서 이제 이 펑션 B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 이 펑션 B에 대한 함수가 이제 팝되고, 이제 이 펑션 A라는 메인문이 끝나면 다시 팝되고, 이제 저희 최종 전역 공간의 코드가 끝나면 이 전역 컨텍스트까지 팝돼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구조로 돼 있는데, 이게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보다 보면 이 호이스팅이라고 참 신기한 동작이 이루어지는데, 그래서 이 콘솔 로그는 다른 언어에서 C 언어나 C++에서 출력하는 그런 프린트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, 그래서 먼저 이 헬로우라는 변수에 대해서 위에서 이미 선언하기 전에 호출을 하고, 이제 변수 헬로우는 선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헬로우를 출력하게 되는데, 이게 우리 다른 객체 지향 언어를
배운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위에서 바로 에러가 나올 것 같은데, 이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돌리게 되면 이 위에 이 맨 위의 문장 출력하는 문장에서 이제 에러가 안 나고 정상적으로 코드가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호이스팅이라는 것 때문인데, 호이스팅이 이제 끌어올린다는 그런 의미인데,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에 코드를 실행할 때 이런 변수에 대해서 처음에 무조건 맨 위로 끌어올리는 이런 호이스팅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이 변수가 이미 선언이 돼 있어서 이제 이 첫 번째 콘솔 로그 출력문에서 에러가 안 나게 됩니다.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호이스팅이라는 게 우리 식별자, 변수나 함수를 코드 최상단으로 끌어올리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처음에 먼저 소스 코드의 평가,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 바 헬로우는 헬로 월드에서 이 바 헬로우만 잘라서 먼저 호이스팅으로 끌어올려서 이런 선언문들만 끌어올린 다음엔 이 선언문들에 대한 정보를 실행 컨텍스트에 등록하고, 이 실행 컨텍스트에 다 등록이 된 이후에 이제 실제 코드를 여기 보인 예시 코드를 들면 이제 콘솔 로그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코드 동작을 실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동작이 끝난 다음엔 다시 이 실행 결과는 실행 컨텍스트에 다시 저장이 되게 되는데, 이 실행 컨텍스트 저장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실행 컨텍스트의 구조를 보면 이게 조금 실제로 보면 이 환경 레코드에서 이 오브젝트 인바이러먼트 레코드가 이 바인딩 오브젝트라고 이런 그 실제 참조하는 걸 이 참조를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, 살짝 포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포인터라고 생각해서 이 윈도우라는 환경에 있는 객체를 이제 참조해 오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데, 저희가 이것까지는 다 몰라도 이 자바스크립트에 돌아가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조금 간략하게 해서 딱 이 인바이러먼트 레코드랑 아우터 인바이러먼트 레퍼런스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딱 줄여서 이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코드를 이 실행 컨텍스트에 빗대서 설명을 하자면, 처음에 바 헬로우가 호이스팅 돼서 메뉴로 끌어올려서 선언이 되면 이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이 헬로우라는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처음에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초기 값이 undefined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 헬로우는 undefined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콘솔 로그 출력문에서 이 헬로우를 출력하라고 하면 이 콘솔 로그는 이제 실행 컨텍스트를 참조해서 여기 실행 컨텍스트에 헬로우라는 변수가 저장돼 있고 이 헬로우는 undefined구나 해서 undefined를 출력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저희 원래 헬로우 선언문을 만나게 됐죠. 그러면 이 헬로 월드라는 이 스트링 값을 받아들여서 이 헬로우가 undefined에서 헬로 월드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콘솔 로그 창에서는 이 헬로우를 출력하려면 이제 다시 실행 컨텍스트로 들어가서 이 인바이러먼트 레코드에 보면 헬로우가 있는데 얘는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 선언형 환경 레코드에서 ES6 버전에서 렛이랑 콘스트라는 식별자가 추가됐다고 했는데 얘네는 조금 동작이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똑같이 렛이나 콘스트도 호이스팅 되는 건 같은데, 그러니까 딱 변수의 선언까지만 하고 초기화 단계가 일어나지 않거든요.
그래서 보면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실행 컨텍스트 등록하는데 이 헬로우에 대한 변수는 헬로우에 대한 변수의 값으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솔 로그를 출력하게 되면 이 레퍼런스 에러라고 이 헬로우라는 변수가 존재는 하는데 얘가 무슨 값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을 템포럴 데드 존이라고 줄여서 이제 TDG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는데, 식별자를 렛이나 콘스트로 사용했을 때 변수의 실제 선언 이전에 식별자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, 이게 실제로는 렛이나 콘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래스나 모듈, 그리고 클래스나 모듈 심볼 같이 ES6 버전 이후에 새롭게 나온 구문들은 전부 다 이 TDG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금까지는 이 변수에 대해서 호이스팅 알아봤는데, 이 자바스크립트는 신기하게도 이 함수도 호이스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기 똑같이 보시면 이 실제 함수 선언문은 밑에 가 있지만 이 먼저 위에서 이 A에 대한 함수를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이렇게 함수 선언문으로 선언하게 되면 실제 실행 컨텍스트에 이 A는 F하고 가로가 쳐져 있는데, 이 F가 펑션이라는 의미로 이 함수 A에 대한 정보가 모든 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A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실행 컨텍스트의 environment record에 A라는 함수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토대로 이 A 함수를 실행해서 이 펑션 콜이라는 구문을 출력하게 됩니다. 그런데 또 희한하게도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는데 이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게 되면 또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데, 이렇게 변수에 대입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바 A라는 변수가 생긴 거기 때문에 호이스팅이 진행돼도 이 바 A에 대한 호이스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변수 호이스팅에서 보신 것처럼 이 바 A에 이 A 함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변수의 초기 값인 undefined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A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내가 찾아봤는데 undefined라는 초기 값으로 돼 있는데 왜 너는 함수를 호출하니 해서 타입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타입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, 이 코드에서 이제 처음에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평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 변수 A에는 변수가 A, B가 있고 함수는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문자 A에 undefined, 그리고 소문자 B에는 콘스트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기 값이 undefined가 아니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대문자 A 함수는 이 함수 그냥 변수에 대입한 게 아니라 그냥 펑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A 함수에 대한 모든 값이 실행 컨텍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A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먼저 지금 돌아가고 있던 실행 컨텍스트를 잠시 스탑하고 이 펑션 A에 진입해서 이제 다시 실행 컨텍스트를 펑션 A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이제 다시 그 코드 평가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, 그러면 이 A에 대해서 이 A 안에 있는 코드를 평가하게 되는데, 그럼 이 함수 A에도 똑같이 변수 A가 있고 B가 있고,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 B, 새로운 식별자인 대문자 B 함수가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조금 차별점이 있는 게, 분명히 전역 공간에서 변수 A랑 B를 선언했는데 함수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기존에 전역 공간에 있던 A랑 B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
이 A 함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이 함수 A 안에 있는 변수인 A랑 B를 참조하게 되는데요. 이게 자바스크립트가 스코프 체인이라고 자기 이 가장 가까운 이 실행 컨텍스트부터 이제 이 식별자가 있는지 탐색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서 이 위에 전역 공간에 변수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이 새롭게 변수를 다시 평가해서 실행 컨텍스트에 등록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함수 A에서 함수 A 실행 컨텍스트를 보면 변수 A undefined B에도 똑같이 이 콘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true 값이 안 들어가고, 그리고 대문자 B로 시작하는 함수에 대한 모든 정보값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다른 걸 보면 여기 아우터 레퍼런스에 대해 이 글로벌 렉시컬 인바이러먼트 그 전역 공간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, 이 아우터 레퍼런스는 그냥 딱 바로 자기 직전에 실행 컨텍스트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. 참조하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기 A에서 A랑 B를 사용하는데 이 함수 A에서 A랑 B가 A 함수에서 변수 A랑 B가 선언이 안 돼 있는데 얘를 참조한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아우터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 전역 공간으로 넘어가서 이 전역 공간에서 이 A랑 B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진행하게 되면 이 함수 A에서 이 출력문에 A를 출력하려고 하면 이 A에 undefin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undefined를 출력하게 되고, 그 다음에 A에 4를 대입하라고 해서 이 environment record에 A가 4가 들어가고 B에는 5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함수 B를 호출하러 갑니다. 그러면 이 함수 B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가 다시 생성이 되고, 이 함수 B에 대해서 다시 이 함수 B 안에 있는 코드들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, 여기 변수 C가 존재하는데 이 C는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기 값이 undefined로 설정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C에 5를 대입하라고 해서 C가 5로 바뀌고, 이 콘솔 로그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한 값을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한 값을 출력하라고 하는데, 여기서 C는 이 펑션 B에 있으니까 바로 찾아올 수가 있는데, A랑 B는 이 변수 A랑 B는 이 B 함수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B 함수는 자기 밑에 있는 그 실행 컨텍스트를 검색하게 되는데, 이 아우터 레퍼런스를 통해 이 펑션 A가 내 바로 밑에 있는 컨텍스트라고 해서 펑션 A로 들어가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펑션 A에 변수 A가 있고 변수 B가 있기 때문에 이 A는 4와 B는 5라는 정보를 가져와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서 이것이 14가 출력이 됩니다. 그리고 이 함수 B가 끝나면 이 B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가 삭제가 되고, A 함수가 끝나면 A 함수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가 삭제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콘솔 로그를 출력해 보면 이 전역 공간에 선언되어 있던 환경 레코드를 참조해서 A는 3, B는 4가 해서 3이랑 4가 출력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콘솔 로그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전역 공간의 코드까지 모두 실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전역 공간에 대한 실행 컨텍스트도 이제 콜 스택에서 팝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됩니다. 조금 설명이 중구난방하게 되는데,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실행 컨텍스트와 클로즈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, 그래서 이거 다음엔 클로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 클로저가 조금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이 클로즈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, 이 함수가 선언될 당시에 렉시컬 인바이러먼트의 조합, 그리고 중첩 함수의 내부 함수가 상위 스코프의 식별자를 참조하고 있고,
외부 함수보다 오래 살아있는 현상, 즉 이미 생명 주기가 끝난 외부 함수의 변수를 참조하는 함수가 클로저라고 다들 말합니다. 그래서 클로저를 알아야 할 때 이 대괄호 2개 안에 감싸져 있는 environment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, 이 environment가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함수 안에 슬롯이라는 게 존재하는데, 이 슬롯이 이제 이런 함수의 내장 함수나 이런 그 내장 명령어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슬롯이라고 하는데, 이 슬롯 중에 하나가 environment인데, 이 environment 슬롯은 자신이 정의된 환경에 참조를 저장한다고 하는, 이게 즉 자신이 정의된 환경이라는 게 그냥 이 아우터 레퍼런스가 가리키고 있는 세상을 이 environment에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렇게 돼서 살짝 좀 조금 뭔가 꼬인 것 같은데, 이렇게 처음에 클로저의 아웃 펑션이 실행되면 이 아웃 펑션 그 실행 컨텍스트에 메시지의 아웃 펑션 메시지라는 값이 등록이 되고, 이 inner 펑션이라는 함수에 대한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리턴으로 이 inner 펑션이라는 이 아웃 펑션 안에 있는 함수를 반환시켜주는 구문을 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inner 펑션을 반환시켜주면 이 클로저에는 이 아웃 펑션에 대한 호출물로 이 inner 펑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. inner 펑션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면 이 inner 펑션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게 되고, 실제로 클로저를 호출해 보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아웃 펑션도 끝났고 이 아웃 펑션 안에 inner 펑션도 아웃 펑션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얘가 실행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아까 말했던 클로저 현상에 의해서 이 inner 펑션이 이 아웃 펑션 안에 있는 중첩 함수인데, 얘는 리턴을 해줬기 때문에 아웃 펑션은 죽었어도 이 inner 펑션이 살아있어서 클로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클로저를 호출하면 이 inner 펑션이 실행되게 되는데, 그럼 이 inner 펑션에서 콘솔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 아웃 펑션은 이미 실행 컨텍스트에서 삭제가 이미 빠져나갔고, 이제 inner 펑션만 살아있게 되는데,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environment 슬롯이 여기서 사용되게 되는데, 이 environment 슬롯이 자신이 정의된 환경에 참조를 저장한다 했는데, 이게 즉 자기 상위 스코프를 따로 이 environment 슬롯이라는 것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inner 펑션이, 그러니까 아우터 펑션이 실행 콘텍스트에서 팝되더라도 이 inner 펑션 내부 슬롯인 environment를 통해서 이 아웃 펑션을 다시 참조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아웃 펑션에 있는 메시지 값을 가져오게 돼서 이 아웃 펑션 메시지 문구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게 조금 화살표가 이상하게 그려진 것 같은데, 실제로 보시면 이 아웃 펑션 내부 슬롯의 environment는 이 전역 공간을 가리키고, 이 inner 함수 안에 있는 슬롯은 이 outer 펑션을 가리키게 됩니다.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 클로저를 실행하면 이 흐름을 따라서 inner 함수를 실행했는데, 이 inner 함수 객체 안에 있는 내부 슬롯인 environment에서 다시 outer 펑션을 참조하게 돼서
이 아우터 펑션 안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 콘솔 로그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. 조금 설명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는데, 제가 참고한 자료는 코어 자바스크립트 서적과 모던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, 그리고 ECMA 261이라는 저희 웹 개발자 웹 사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웹 사양을 좀 요약해둔 모음집, 거기를 참조해서 이 PPT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제 발표는 이만 마치고 이제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